저는 기존에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예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래서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5천만 원 정도 코인 투자를 하다가 추가로 7천만 원 정도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한 1억 한 3천 정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무리수를 둔 거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의 대출은 그래도 위험 부담 정도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본인만의 그게 있어서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성급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지난 21년 그 당시에 사이클보다는 그때보다는 발전된 개선된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번 사이클에도 좀 성숙하지 못하고 성급한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이클에 제대로 또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먹으면 잘 준비를 했다가 다음 사이클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펌핑 안 된 코인들 중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메이저 비트, 이더 혹은 이제 메이저 알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세 번째 사이클에는 제가 이제 제대로 해보는 세 번째 사이클에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조정이라는 게 오거든요.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백날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조정이 오고 큰 또 하락도 오고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가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 감에 있어서 하락과 상승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어떨 때는 큰 상승도 있고 큰 하락도 있고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확실히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걸 잘 맞추고 차트 분석을 확실하게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을 따라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본인만의 또 고집도 있고 본인이 또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손실이 된다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 때 그때 못 치고 오히려 강제로 존버하다가 더 마이너스가 하락되는 이것은 물론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타이밍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했다. 어차피 현금을 차라리 포트폴리오 비중을 현금을 오히려 갖고 있으면 제가 대출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대출을 7천만 원 후회한 거를 후회하진 않는데 후회하는 건 뭐냐면 현금 비중을 한 25%, 30% 정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또 이건 좀 하락 같은데 이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또 어느 정도 좀 성급하게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평단을 낮추지 못하고 또 어느 정도 고점 아닌 고점에 또 물렸어요.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또 완전 이제 이번 3, 4월 고점 대비의 고점은 아니지만 아쉬운 평단들에 좀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내가 성급했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대신 쉽게 손절을 치거나 익절을 하지 않고 한번 어쨌든 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버티는 기간 동안 장을 좋은 상승장을 기다리는 동안 또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기간 동안 또 배우는 게 있는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한 코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반 이제 코인 인간 지표라고 하죠. 많은 이제 개인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내가 즐겨보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분석 유튜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그 어떤 과정 속에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또 느끼는 건, 또 동질감을 느끼는 건, 네, 또 저처럼 네, 대출을 받아서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대출 본인이 감당, 이제 뭐 이건 뻔한 대답인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대출을 받는 게,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은 너무 이제 극사지로 몰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까지만 이제 베팅을 해야지. 이거는 막 최근에 이제 연예인 뭐 작곡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뉴스에도 보면은 뭐 코인을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린 나머지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혹은 정말 이제 세력에 많이 개입되어 있는 코인을 투자했다가 네, 손실이 커서 네, 이렇게 또 흉흉한 사건들이 있는 걸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를 잘못했다기보다 선택한 어떤 종목, 네, 코인과 그 다음에 너무 본인의 사지로 몰았었다. 네, 너무 과도한 욕심과 그 다음에 절제도 부족했고, 또 이런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부분만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어느 정도 네, 위험은 감내하는 것도 또한 또 연습이 되고, 그게 또 나중에 또 좋은 네, 경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7천만 원을 받아서 다행히 자발트가 아닌, 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4,500에서 5천 정도는 네, 솔라나를 사가지고 솔라나를 네, 지금 스테이킹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정말 그래도 더 전 또 다행인 것 같아요. 또 스테이킹 물량이 또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물량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스테이킹 물량으로 계속해서 스테이킹 된 것도 계속해서 스테이킹을 이어가면서 스테이킹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이야 현재가 기준으로 뭐 20에서 25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상승장에 왔을 때는 못해도 3배, 못해도 2배, 한 50만 원, 60만 원을 갈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물량만으로 저의 계산에 의하면 네, 이자 값은 나온다. 단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네, 과연 원금에서 몇 프로가 이제 수익이 붙냐 문제인데, 그것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네, 대출금의 한 80%가 솔라나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만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 뭐 이게 뭐 150%가 그 정도만 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나머지 상승했던 코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크게 어쨌든 제가 장만 잘 견뎌내고 잘 대응만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위험 부담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출도 현명하게, 저도 이제 느낀 게 대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서 어떤 정말 아까 이전에도 얘기했던 어떤 정말 극으로 달하는 그런 대출이 아닌 현명한 대출,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뭐 어떤 뭐 건물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인 점포를 열어가지고 그 무인 점포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이걸로 수익을 바탕으로 이 대출 이자를 갚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마냥 예금 적금만 해서는, 물론 그렇게 해도 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뭐 보상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그리고 또 젊고 또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뭐 기회나 어떤 그런 타이밍들,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충분히 본인만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다면 투자도 대출도 네, 현명하게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네, 결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대출을 해서 네, 투자를 하신 분이 있다면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어쨌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또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지루하고 주저리 많이, 원래 제 컨셉 자체가 주저리고 비전문가, 방구석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